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려동물 행사 섭외 영순위 진행자, 유명 MC세요. 위드 애니멀 대표로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고영두 선생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반려견을 키울 때 알아둬야 할 상식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과일 이름 맞히기입니다. 이 과일은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고요. 껍질과 씨앗을 통째로 먹어도 되는 과일입니다. 발효시켜서 와인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강아지는 안 돼요. 강아지는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지만 반려견에게 줘서는 안 되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사과. 유명한 와인은 다 이 과일로 만들었죠. 한 번 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발효시키면 와인이 됩니다. 껍질과 씨앗을 통째로 먹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지만 강아지한테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대요, 강아지가. 그래서 반려견에게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과일. 반려견은 먹으면 안 되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사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맞히신 한 분께 오늘도 톡톡 콜라겐에서 톡톡 보습 실리콘 마스크 커버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1부 방송 잘 들으시면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2부 시작할 때 정답 말씀드리니까요. 1부 방송 들으면서 계속 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1부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쌀을 드립니다. 쌀. 연천쌀 10kg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초대 손님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반려동물 전문 MC이자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저자 고영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책이 인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도 책 선물 네. 주신다고 했는데요. 영광입니다. 네, 이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 읽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유료 문자 샵 0999 세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영두 선생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선물이고요. 선생님 반려견 행동 전문가, 전문 MC 섭외 영순위.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우시라고 제가 계속 하려고요. 섭외 영순위. 네. 이 책을 쓰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으로 딱 준비해서 여기 보니까는 네. 화보도 정말 많이 넣으셨고요. 네. 우선은 제가 그 반려동물 문화 기획사를 오픈할 때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썼던 이유도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나의 반려견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반려견 책들은 훈련 위주의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책들은 일반 보호자들이 보시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인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그런 책을 보더라도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나의 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조금은 더 쉽고 보호자분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적어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로서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꼭 담아보고 싶었고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두 가지 말씀하셔도 돼요. 예. 일부러 책 사이즈를 예. 좀 작게 만들었어요. 한 손에 이렇게 네. 딱 들어오게. 네.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활용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게끔 작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보시면은 굉장히 착한 요즘 가격 치고는 저렴하네요. 맞아요. 종이도 그리고 정말 이 물에 안 젖는 종이를 썼는데 오, 책값이 13,000 이야기도 되죠? 그럼요. 네네.
이게 또 인터넷에서 하면 또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 또한 많은 반려인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책을 보면 가족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반려견과 함께 살려면은 개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를 하면 좋은가, 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무조건 가야 하는 5가지 이유, 강아지 유치원에 꼭 다녀야 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떠났을 때 어떻게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 반려견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반려묘 고양이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 먹어도 안 되는 음식, 관찰 노트, 이런 맞아요. 게 이제 끝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심 속 패티켓.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네. 큰 타이틀로 보시게 되면요.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맞이하고 나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펜도스까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반려견을 맞이하기 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강아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흘러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께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덜컥.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최소 3개월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강아지와 성향과 기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많은 강아지를 만나보고 많은 상황 속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반려견이 어떤 친구인지 여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책이 흐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개나 고양이도 그게 있다는 거죠. 이게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네. 보호자가 지치면 강아지가 파양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는 강아지가 덜컥 나에게 와버리면 네. 보호자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강아지도 그 에너지라는 게 있고 기질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유심히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그 아파트 1층에 요새 그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 손으로 써서 5월 말부터 붙여놨는데 그걸 딱 보고 저는 고영두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네. 유기견을 데리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강아지라 낑낑대는 소리를 좀 낼 것이다. 그 이해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그 강아지 주인분이 손글씨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아파트 주인 몇 홈니다고 호수까지 네. 쓰셨어요. 그 주변이 시끄러울 거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네. 아이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고영두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친 마음의 상처가 큰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지금 치유하면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고영두 선생님도 유기견 많이 키우신다고요? 사실 정말 우선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심이 분명하고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흔히 유기견이라고 한다면요. 뭐가 문제 있거나 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들 많이들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주변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너무 쉽게 데리고 오는 만큼 파양하는 것도 너무 쉬워지는 게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리고 온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이분 되게 포도를 선물하거나 사과를 선물하거나 네, 둘 중에 뭐가 안 되는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기견 이런 더운 날 우리도 힘들지만 개나 고양이들도 다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유기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보호소를 우선 가면요. 네. 그냥 딱 첫 느낌이 숨이 막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컨 당연히 안 아예 틀고. 당연히 안 되고 또 특히나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그 그러니까 관리를 정말 잘해도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가 있겠죠. 네, 맞아요. 예. 대소변 냄새에서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있는 공간, 선풍기가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이잖아요. 네, 예, 네, 밖에서 네. 뜨거운 바람에 뜨거운 선풍기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겪고 있는 보호소는 여름이 너무 힘들죠. 근데 여름이 아마 가장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반려동물들과 한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주변 이웃들한테도 우리 반려묘, 반려견이 사랑받으면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이야기를 도심 속 패티캣,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의 저자, 반려동물 전문 MC인 고영두 선생님과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머룬5의 페이폰 듣고요. 작가님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한 이야기 모든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행사섭의 영순위 진행자, 위드 애니멀 대표,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고영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행사섭이 영순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맞잖아요. 반려동물 행사 전국적으로 휩쓸고 계시던데요.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드렸던 퀴즈 정답을 얘기할 차례인데요. 3361님이 오늘의 기후 김희숙님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했는데 오랜만에 오셨다니 저희가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0947님도 2시간 30분이 매일 금방 갑니다. 희숙님 말씀이 참 끌려요 하셨는데 제가 하는 건 한 20%, 30%고 저희 초대 손님들이 진짜 말씀을 잘 하시죠. 감사합니다. 0947님. 자, 드디어 퀴즈. 두구두구둥. 이 과일은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껍질과 씨앗을 통째로 먹죠.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고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는 좋지만 반려견한테는 주면 안 되는 여름의 대표적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사과. 정답은 고영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포도입니다. 포도. 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9504님이 헐 정말요? 저는 그거 모르고 알맹이만 까서 줬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어쩐지 안 먹더라고요. 17살의 노견인데 오. 아직 팔팔합니다. 야. 이 개는 몸에 안 좋은 걸 알아서 안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걸까요? 17살이면은 진짜 장수하는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팔팔하다고 하세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뭐 그냥 강아지 뭐 사료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고 아무거나 먹을 네. 것 있으면 다 줬죠. 그때 당시 저도 어렸을 때 막 집에서 있었던 아이들 생각해 보면은 네. 그냥 막 사람 음식 다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강아지한테 좋은 간식이라든지 사료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람 음식이 이게 그 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이제 행복하게 옆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보호자님들은 가급적이면은 사람 음식은 안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이들 간식 또는 사료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좋고 맛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한종혜 님도 포도가 몸에 포도당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걔는 먹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이게 그 설명 아까 이제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 신장에 안 좋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일정 이상의 먹게 되면은 구토나 설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요? 네, 그렇게 됐을 시에는 바로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도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 치우지 마시고요. 네. 사진이나 영상을 꼭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그게 정말 진료하실 때 큰 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남겨두셔서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게는 몸에서 받지 않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영성님. 고양이는 포도 먹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고양이는 괜찮나요? 고양이도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죠. 아, 근데 포도가 몸에 좋다고 우리는 장수식품이라고 하는데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좋단 말인가? 맞아요. 좀 의외인데 약간 선생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전에 특히 개는 키우면서 사람이 먹는 거 아무거나 줘도 잘 먹고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제가 주변에 많은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강아지도 식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식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걸 많이 봤고, 그러하다 보니 아이들 먹는 거는 가급적이면 네, 꼭 아이들 간식이나 사료를 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다 막 사람 음식 먹고 막 그래도 잘 오래 살고 네. 건강했어요. 네, 맞아요. 아, 그 옛날에는 이렇게 첨가물이 없고 음식들이 더 친환경적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면 개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니까 괜찮았을까요? 근데 밖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이렇게 많이 묶여있던 마당개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렇긴 했죠. 다 네. 묶어놓고 키웠죠. 이건 진짜 선생님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전에 개들은 아무거나 먹고 잘만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포도도 주면 안 되는가 하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기 아는 분도 계시네요. 7568님이 포도? 강아지 먹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신장에 급성 신부전증까지 간다라고 이야기가 네.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텍스트로 봐서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모두에게 다 괴로운 병입니다. 신부전증이요. 네, 이게 보호자도 그렇고요. 강아지에게도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강아지를 케어하는 보호자님이 계시는데요. 신부전증을 앓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우선 수액을 해줘야 돼요. 아, 강아지도요? 와우. 그러면 강아지가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요. 아이고. 그 아이는 가려야 되는 음식도 정말 많고요. 컨디션 조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평생을, 이거는 완치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평생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하다 보니 이러한 음식들을 통해서 이런 병까지 얻는다는 게 텍스트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네. 주변에 그러한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픈 네. 강아지들 네. 보면. 여기 안경희님은 오늘 사마가들 생일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남양주 부대까지 전달이 되도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안경희님 아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안경희님은 누군가 버린 푸드를 데려다가 11년째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사료와 전용 간식 외에는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점점 노견에 가까워지는데 언제나 건강하고 귀염둥이입니다. 이 건강한 게 사료와 전용 간식만 먹여서 그런 거겠죠. 아하,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면 포도 말고 그럼 또 이 여름에 주의해야 될 흥분했어요 지금. 주의해야 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제 책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지 않았고요, 일부러. 아, 그것도 주면 원래 안 되는 네, 안 돼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적은 내용들은 제가 스타일리스트 분들, 정말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네. 적은 것들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거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보카도, 견과류, 자일리톨, 날 돼지고기 이런 거 많이 모르실 건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책에 많이 적어봤습니다. 이게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반려견이 분해할 수가 없는 성분이래요. 아.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고, 네.
뭐 날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견과류 뭐 당연히 줘서는 안 되고요. 견과류는 가루로 줘도 안 되나요? 네, 아예 그냥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어렵구나. 그래서 그 정말 이런 말 하죠. 이게 강아지 한 마리를 함께 가족으로 맞이한다라는 거는 정말 내 자식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 아이에게 맞는 정보를 내가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더 올바르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영두 선생님께 궁금한 걸 막 네. 이렇게 적어서 보내거나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서 나는 이랬어요. 막 누가 이러는 거 봤어요. 막 올려주시는데 이 와중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8318님, 영두님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이렇게 성공하셔서 라디오로 들으니 기쁘네요.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네, 아유, 축하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깐 음악 들으면서 쉬었다가 또 계속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변진섭이 부릅니다. 로라. 네,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 고영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우선 이 순서대로 한번 질문을 전해볼게요, 선생님. 최숙자님 질문인데요. 며칠 전에 개천 운동길에 버려진 것 같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반대쪽으로 갈 때도 올 때도 한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물보호소로 전화를 했는지 어제 그쪽에 가보니까 없어졌던데요. 강의나 행사 나가실 때 선생님 꼭 변봉투 챙기고 처리하는 것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그런가 꼭 보면 새벽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그냥 변을 안 치우더라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이게 예. 항상 일단 우선은 지금 주신 문자 내용들이 다 너무 좋아갖고 네, 네. 방금 음악 나올 때 예. 이제 디제이님이랑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제가 항상 정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동물 혐오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동물 혐오자까지. 네. 맞아요. 이게 반려인의 행동이 곧 비반려인과 동물 혐오자들에게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패티켓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패티켓 일환으로 그리고 훈련의 일환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왜 마킹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산책 나와서 오줌 누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기 마킹을- 영역 표시하는 맞아요. 거요.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동물학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수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계속해서 소변을 누는 행위는 그러한 친구들을 유심히 보시면 마지막에는 한두 방울 나오는 쥐어 짜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산책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이렇게 딱 3번만 마킹을 할 수 있게끔 산책을 하는 걸 패티켓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3번이 잘 되면 2번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누는 게 그 강아지한테도 안 좋다는 맞아요. 거죠. 강아지에게 이제 여러 가지 흥분의 요소일 수도 있고요. 왜 이제 이러한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산책 가자 또는 밖에 나가려고 하면 흥분도가 맥스를 친구들이 맥스를 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내가 마킹했던 공간이 잘 있나? 이 아이들은 계속 연상작용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 귀신같이 어제 했던 곳에 아이들이 또 소변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끊어주시고 3번 또는 2번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그 소변을 누게 되면 물 한 통을 챙겨서 소변 넣은 곳에 물을 뿌려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이 네. 물까지 뿌려주기를 바란다. 대변은 말할 것도 없고. 대변은 무조건 치워야죠. 네. 근데 이제 밤에 산책하시다가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대변 딱 치워서 주변 한번 눈치 보고 그냥 쓱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치웠어? 도로 던질 네, 거면.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네. 끝까지 가져가 주시거나 네, 쓰레기통에 네. 잘 버려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1636님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서 키우시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남에게 피해주면서 이해해달라고만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대형견은 입마개를 꼭 착용하고 데리고 다니길 부탁드립니다. 대형견은 진짜. 예.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이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반려인 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내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건 사고가 많거든요.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맹견 5종에 해당되는 그런가요? 친구들, 네, 맹견 5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는 게 맞는데 대형견이라고 해서 다 입마개는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이웃이 큰 개를 데리고 탔는데요. 네. 그 개가 꼭 사자하고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맞아요. 너무 예쁘고 큰 개였어요. 네. 태어나서 제가 처음 봤는데 그 개가 차우차우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가워하니까 그 개 주인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탈 때마다 구박을 좀 받으셨나 봐요. 네. 그 입마개 안 했더라고요. 이게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 5종이 있고요. 아. 그 외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있냐면 네. 이제 이러한 정보가 없이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주변에서 왜 입마개 안 하냐고 이제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호자분들이 정말 더 예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강아지를 내가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 어떤 시비가 붙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른 교육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는 견종은 입마개를 알아서 착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죠. 맹견 5종이 뭔가요? 이게 맹견 5종이 제가 책에 적어 있는데 아, 네. 네. 그 3801님이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동네는 매일 아침 큰 개를 훈련시키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훈련시키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시니까요. 너무 친절해서 저는 강아지 안 좋아하는데 그냥 보게 돼요. 저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예. 너무 멋지신 보호자님이시죠. 아. 이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네. 내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인 거고 특히 대형견을 키우시는데 내가 대형견을 통제를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훈련을 한다. 저분은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 더불어 또 양해까지 구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올바른 패티켓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3420님이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는 9살 된 푸들인데요. 왜 양말이나 뭘 이렇게 물고 있는 걸까요? 9살이면 상당히 큰 갠데, 예. 왜 물고 다니는 이게 걸까요? 많은 이 푸들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비슷하게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저런 거랑 비슷하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는 내가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 내 바지를 물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양말을 문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호자님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자, 첫 번째 양말을 물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바지를 물어뜯는 경우 아마 행동을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양말을 뺏으려고 하시거나 양말을 뺏고 흔들거나 양말을 뺏는 어떤 행위 자체가 강아지 입장에서는 놀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 있는 거 빼면은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네. 그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동일한 게 바지를 딱 물었을 때 보호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흔들죠. 하지마! 네. 맞아. 소리를 내시면서 다리를 흔드세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는 놀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행동이 고착이 되고 네. 그게 이제 강해지다 보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양말을 물고 있을 때는 양말을 내가 잡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놓으면 그때 칭찬, 간식, 보상. 끝. 바지를 물었을 때도 흔들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요. 나는 가만히 강아지가 놓으면은 그때 칭찬, 간식, 보상. 끝. 네. 우리가 강아지를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이를 특수 목적견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탐지견이라든지 맞아, 군견, 맞아. 경찰견 키우려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반려견은 내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교육도 굉장히 쉽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은 더 행복한 반려생활 되실 겁니다. 지금 여름인데 네. 강아지들 머리 막 짧게 자르고 묶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해야겠죠. 여름이니까. 여름에 네. 더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름철에 특히나 털 많은 친구들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빡빡이 컷이라 그래갖고 아예 그냥 밀어버리죠.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하. 네, 털의 역할이 어떤 자외선을 보호하기도 하고 네. 어떤 진드기라든지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빡빡이를 해버리면은 자외선이나 이런 거를 바로 네네. 네. 자외선이나 네. 이런 걸. 네, 째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빡빡으로 미는 거는 안 좋고요.
한여름에는 더운 시간은 피해서 오후에 산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아스팔트나 이런 데 뜨거운 거.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뜨거워요. 돼요. 아이들 패드가 한번 까지게 되면요. 그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바닥 까지면요. 네, 패드. 네. 네. 발바닥. 네. 맞아요. 사람 발바닥도 다치면은 참 어려운데. 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1379님이 강아지 딸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오래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기억에만 존재하는 보리 때문에 힘든 게 생각나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우다가 헤어진 것 때문에 절대 못 키우거든요. 근데 7661님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며칠 전에 강아지가 구름다리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나와서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섭외 영순이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잃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이게 그 펜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너무 얘기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출연해서 네. 또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시간 진짜 빨리 벌써 나죠. 끝났네요. 네. 네. 한 1분 정도 해주신다면요.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게 오늘 이제 생방 중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려견과 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책임, 관찰, 끈기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강아지를 얼마나 잘 알고 비반려인과 동물 혐오자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 도심 속 패티캣이라는 책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반려견과 살아가면서 꼭 인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한 10년 동안 현장을 다니고 많은 보호자들과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열심히 적은 거라서요.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려견은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호자 네. 옆에서 함께하는 현재가 중요하다라니까요. 행복한 반려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